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셋값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죠.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만 더 돈을 붙이면 이제 집을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가 없다 보니까 또 전세보다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 한 해 동안 가계부채, 특히 이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가 져야 될 이자 부담도 높아지고,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공급이 많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에 대한 걱정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 전화 주시고요. 혹시 문자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드릴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국토부 장관으로 강호인 장관이 선임이 됐어요. 올라왔는데,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요즘 주택 인허가가 너무 많다. 그만큼 이 주택 공급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반대로 주택업계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물량들은 사회적으로 소화가 가능한 물량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찌됐건 올 한 해 동안은 굉장히 이 주택 인허가 자체가 굉장히 사상 최대 물량이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정말 우리는 주택이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고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소화가 가능하다고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 뭐 안심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주택이 공급이 과잉됐다고 우려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장관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해도. 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새로 취임한 장관께서 이제 주택업계에 첫 네. 이제 조찬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주택 공급량이 많아진 걸 이제 우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과연 거기에 손을 댈 것이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주택 공급 정책을 조금 좀 많이 공급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조금 이렇게 좀 정부로서 이렇게 개입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그 다음 날 오늘이죠. 네. 오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우려할 만하지는 않다라는 답변을 또 내놨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에서 일단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일단 지금 장관께서 출신 자체가 이제 기획재정부 출신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체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네. 그런 공급량에 우려할 수준은 맞지만은 지금 분양되고 있는 상황이 경제 상황에서 봐서는 나쁘지는 않다라는 아마 견해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시장 기능이 좀 맡기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우리는 이제 단지 그 입장을 어떤 식으로 취해야 되냐면, 우리가 선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많다, 적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올해만 해도요, 60만 가구가 넘는 지금 인허가를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90년대 벌어졌었던 70만 가구에 육박하는 정도로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만큼 예전 작년이나 몇 년 전 안에 분양이 안 좋았을 때 네. 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제 분양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건설업계는 계속해서 인허가를 이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2017년 가서 공급 과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향후에 공급량이 더 늘어날 곳을 면면히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분양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스튜디오에 올라오기 전에도 보니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2017년 정도 되면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파트 분양 하나 받았는데, 네, 궁금한 점을 지금 6가지 정도를 해서 압축해서. 6가지요? 네, 근데 한 군데에 대한 거를 6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메모 가능하시냐?
아, 네. 일단은 그러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윤환 대표를 직접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윤환 네, 대표가 네. 직접 말씀을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우선 제가 아파트 분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파트 구리 갈매 아이파크를 받았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지금 평당 320으로 그 정도로 받은 거거든요. 네, 여기서 오르면 예. 아마 얼마나 오를지랑, 예, 그리고 여기가 옆에가 바로 지상설이에요. 예, 그래서 배차 간격이 많지가 않은 그런 지하철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뭐 역세권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랑, 네, 그 주변에 임대 아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임대 아파트 때문에 가격이 좀 형성되기가 어렵다고 누가 그랬는데 그런 거랑, 네, 그리고 이제 학군이 바로 옆에가 중계동이에요. 예, 근데 오히려 뭐 다산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네, 학군이 형성되는 데는 더 좋을 거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학군 형성이 잘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네, 있어가지고 그것도 고민이 되고, 네, 그리고 마곡지구처럼 네, 그 업무지구가 여기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서 네네네, 수수이 베드타운이랑 이게 뭐 가격 형성이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랑 마지막으로 이제 구리세종 서울세종 고속도로 이번에 또 생긴다고 발표됐잖아요. 네네, 그런 게 여기가 수혜가 될 수 있을런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그 고민 간단하게. 코너를 진행한 지가 6년째인데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이 요목조목 요 갈매 그 네. 지구에 대한 질문을 뭐 거의 다 답변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주 꼼꼼한 우리 여성분 시청자분이 이렇게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지금 분양을 받으셨잖아요. 네. 자, 그럼 뭘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향후에 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봤을 때는요. 네. 과연 이걸 구매하고 싶은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랬을 네. 때 여기 자체에 있는 물건의 공급의 희소 가치를 따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네. 공급은 작고 수요자들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지금 1120으로 분양을 받았지만 요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자, 아까 뭐 교통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또 그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지만 일단 이쪽에서 수요층들이 어디서 몰려오게 된다면은 이 왼쪽이 이제 그 서울 중랑구 쪽이거든요. 그 위로 보면 이제 노원구 쪽이고요. 네. 자, 이미 그 별내 신도시가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의 그 주거 선호도는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즉, 한 몇 년 전만 해더라도요, 마이너스 P로 해서 성행했던 이 별내 지구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 해가지고 이제 노원이나 중랑구에서 이렇게 대거 넘어갔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별내 신도시가 큰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자, 이 안에서 지금 이제 별내와 이 서울시 중랑구 사이에 있는 이 갈매 보금자리 역할은 그야말로 별내보다는 서울에서 더 가깝고 또 이렇게 그 중랑구 신내동이나 이쪽하고서에서 좀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가서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거 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공급 대비해서 수요층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까지 올라가겠느냐라고 대략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많게는 뭐 2배까지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2배나 1.3배 돼요. 즉 지금 이제 안쪽에 있는 아파트,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평당 시세로 따졌을 때 금액,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이니까 또 여기로 따졌을 때 금액, 또 이제 별내라는 금액을 따졌을 때 봤을 때는 대략 한 1250에서 1300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생각하신 대로 이 경춘선의 그 노선이 지하철 기능을 100%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단지 별내 신도시도 아직은 사실은 경춘선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반시설도 예전에는 좀 잘 못 갖춰 있다가 기반시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모습 속에서 지금 가격이 조금 올랐거든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 위주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분양받으신 게 이제 30평 초반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1100 이상, 1200, 1300으로는
꾸준히 가격 오름세가 있지 않을까. 또 더더군다나 여기에 임대주택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갈매 그 원래는 보금자리로 출발했지만 이쪽 지역에 어떤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별내라든지 이런 쪽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겠다라는 어떤 수요자들이 더 밀려들 가능성이 높다. 즉 공급 희소 가치에 의해서 가격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다시피 여기에 이제 실제 그 어떤 뭐 기업이 유치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베드탕으로 전락되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꾸준히 이쪽 그 노원이나 그 중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새 아파트를 찾다 보면 자체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재개발, 뉴타운 이런 지역들이 점점 개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좀 오히려 좀 무산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4호선이 또 별내지구로 옮겨진다, 또 8호선이 이쪽으로 옮겨진다, 여러 가지 교통 환경에 의해서 별내지구가 좋아지는 만큼 또 다산 신도시도 마찬가지 이쪽 이제 송파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해서 여기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선 실제 거주를 목적하는 분 같은 경우라면은 충분히 이쪽에서 실거주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다산 신도시보다는 더 미래 가치가 더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100% 갈매 보금자리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요. 그냥 단순하게 뭘 선택해야 되냐면 실제 이렇게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별내 신도시라든지 서울시 내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충분히 갈매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만 따지는 게 가장 핵심적인 가격 그 오름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가격 오름 어떤 맥시멈이라고 생각한다면 평당 1250에서 13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기분 좋게 가져가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제가 그 시청자님 질문을 딱 듣다 보니까 사실 질문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나머지 네. 5가지를 통해서 집값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한 가지였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조금은 시간을 두고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이윤환 대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분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우장산의 그 네. 힐스테이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39평이에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게 좀 금액이 좀 올랐는데 이거를 지금 팔아야 할지 네.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이게 좀 전망이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고점인지 추가 상승이 네. 가능한지 이윤환 대표에게 직접 물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강서구 행정구역 이제 발산동이죠. 네. 자, 그래서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이제 발산역 바로 옆에 있는데 뭐 세대 수가 한 2,200세대 되고 2005년에 입주를 했어요. 자,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이 좀 올랐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뭘 따져야 되냐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놓고 본다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금리 변화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정점에 차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대 2015년을 지난 2016년, 2017년을 넘어가면서의 어떤 그 아파트의 가격 흐름은요. 양극화 차별화가 될 거예요. 자, 양극화라는 소리는 뭐냐면 어느 곳은 꾸준히 가격이 현재 모습보다도 더 오를 가치가 있는 지역,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질 지역, 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질 건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으로 따진다면 당연히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냐 아니면 공급이 작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지금 그 이쪽 발산역을 주위로 해가지고 그 마곡지구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이 마곡지구는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85만 평 정도 안에 대부분 한 60%가 사실은 그 R&D 연구 복합단지로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될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구가 유입되면서 나올 수 있는 효과라고 한다면 이 근처에 그래도
교통, 교육, 대단지구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받쳐져 있는 아파트가 당연 인기를 끌 것이고요. 그거에 따른 1순위는 당연 마곡지구로 들 거예요. 근데 마곡지구 전체에 신규 분양 아파트는 11,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상주 인구로 따졌을 때 3만에서 4만 가구까지 4만 명의 그 어떤 연구 복합 인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수요들을 다 채우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이 근처에 마곡지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나마도 새 아파트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우장산 힐스테이트라든지 또 2지구, 3지구 해가지고 우장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강서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그 우장산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사실은 1등이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마곡지구로 그 주도권을 빼앗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실거주 수요자들이 찾는 어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이런 단지로 봐서는 일단 우장산 힐스테이트도 가격이 현재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도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여기가 지금 10년 됐잖아요. 네. 자,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래도 작지는 않거든요. 거의 뭐 평당으로 따진다면 한 1,900에서 2,000 정도 선에 육박을 하는데 일단 많은 수요자들이 이쪽에서 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재 모습에서의 이쪽 주거 형태에서 수요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단 등촌동이라 가양동 쪽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가 좀 더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싸고 저기 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 원래부터 이 우장산을 필두로 한 이쪽 지역의 아파트가 강세이다 보니까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에서 느껴지는 어떤 생활 환경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쪽의 아파트의 선호도는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이고요. 또 이 발산역 근처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상권도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층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2년은 가져가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미 이 지역에 살고 계시다고 하셨죠, 시청자님.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미리 굉장히 계획을 잘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 들으셨던 대로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고 조금 마음 편하게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삼청동 동판교인데요. 네, 그 아파트하고 한신 아파트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얻은 것을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얻은 것을 팔아야 되는지 동판교 지역의 어떤 아파트인지 그리고 이 한신 아파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한신 아파트인지 제가 이윤환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안녕하세요. 아파트 두 개를 놓고 어느 것을 팔아야 되냐. 어쨌든 네, 간에 판되면 얻은 것을 팔아야 되나? 네, 판다면. 네. 자, 그럼 지금 동판교에 있는 그 아파트가 이제 어디죠, 정확히? 226번지인데요. 삼청동 보슬마을. 그러면 휴먼시어 사단지입니다. 4단지겠네요. 네, 4단지요. 자, 그거를 몇 평을 들고 계시죠? 34평이요. 34평이요. 네. 자, 또 하나는 그 한신 아파트가 어디에 있어요? 도남동, 성북구 도남동 성북구 한신 도남동 아파트. 한신 아파트. 자, 요거는 네. 몇 평을 갖고 계시죠? 50평요. 50평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것이 더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걸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요? 상담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판교를 더 놔두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일단은 그 우선 네. 판교를 놔둔다고 했으니까 좋은 소식은 나중으로 미루고요. 우선은 이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그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 네. 왜 제가 매도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요. 네.
이 그 아파트 입지로 따진다면 이 한성대 입구하고요, 성신여대 입구 위에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98년도에 입주한 4,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네. 그 당시에 저도 요 근처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아는데, 네. 일단 그 당시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이 근처에서 그래도 부촌 아파트라는 역할을 톡톡히 했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요게 이제 주도권이 어디로 빼앗기냐면 기름역 근처에 이제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그 대단지 뉴타운이 실행이 돼서 네. 아파트들이 이렇게 새로 생기면서요. 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대거 유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큰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우선 빼앗겼다라는 단점이 생겨났고요. 단지가 그렇게 큰데도요? 예, 그렇게 큰 단지인데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산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네. 옛날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불안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은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어요. 이제 네. 그거는 둘째로 하더라도 일단 네. 여기가 지금 98년도에 입주를 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조금 몇 년만 지나면 20년차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네. 산자락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교통 환경이 그렇게 지하철역에서 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되기는 조금 거리가 먼 상태거든요.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네. 가지는 지금 50평짜리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 제가 아는 시세는 50평짜리가 대략 한 5억 정도를 알고 있어요. 자, 서울 시내에서 이게 이렇게 5년 전에 네. 지금 산지가 6년째 들어가요. 그러는데 그거 5억 3,500 주고 샀어요. 오히려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진 건가요,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이 집을 이제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입지로 따진다면 사실은 이 그 서울 시내 중심, 종로 중심부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가격이 충분히 더 오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거 선호도 지역이 다른 쪽으로 해서 주도권을 빼앗긴 영향이 가장 큰 겁니다. 자, 그런 상태고 대형평의 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 이쪽 그 기름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 30평대다라고 한다면 이미 가격이 5억이 넘는 데도 많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50평대인데 왜 가격이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래되고 대형인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크게 이렇게 뭐 거주를 이제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게 현실이고 앞으로도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쪽 지역 자체가요, 성북구잖아요. 성북구가 차지하고 있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거는 대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평창동에 가깝다거나 이런 데는 대형평의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처럼 20, 30평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요, 50평의 인기가 점점점 사실은 인기가 더 높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전세 비율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은 조금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판교는 왜 유망하냐라고 한다면은 일단 판교가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어떤 벤처기업이라든지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한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는 옛날엔 포스트 강남에서 벗어난 어떤 강남화를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이쪽 판교하고 분당, 정자동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근처가 자체적인 생활권은 모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좀 가져가도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둘 중에 이렇게 하나는 팔고 이거는 좀 네. 보유를 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근데 좀 더 여쭤봐도 네. 될까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 공지 나가는 그 전화번호로 방송 후에도 전화를 받으니까요. 네, 또다시 전화를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고민도 많으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 이윤환 대표를 직접 만나서 그 고민을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고요.